122페이지 진여라는 이름을 풀이함 얘기할 차례죠. 우리가 요 공부를 하는데 1심에 이문이 있죠. 심 진여 문이 있고요. 생명. 이 심진여문에서 이제 진여를 논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리언진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연진여가 있어요. 리언진여는 말 끝난 거에 있지만은 또 수행에 들어가는 득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 안 들으면 천천히 하는 남길 겁니다. 그 진여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진여가 어떤 속성인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진여라 하는 무엇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그 진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화두를 참고할 때 화두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화두를 백날 참고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화두의 속성을 잘 알고 그 속성에 맞춰서 참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화두의 속성하고 화두 참고하는 게 일치가 딱 됐을 때 득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진여락 하는 건 무엇인지 알고 진여에 이제 맞춰서 들어가야만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 진여라는 이름을 풀이함. 자, 진여란 또한 어떤 모습이 없으니 이는 최선을 다한 표현으로 말에 기어 말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자, 진여란 또 어떤 모습이 없다. 그는 화두란 어떠한 모습도 없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말로도 이 말에 기대에 말을 버리는 걸 말한다 했는데 이 말에 기대에 말을 버리는 걸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막 떠들면은 과음을 지릅니다. 조용해! 이러면은 애들은 조용해지듯이 그러니까 잡다한 말을 큰 말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리듯이 모든 것을 진여락하는 하나로 전부 다 진리를 표현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을 떠나 있습니다. 이 진여의 바탕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버릴 것이 없다 이거죠. 모든 법이 다 참되기 때문이며 또한 세월도도 없으니 모든 법이 다 똑같기 때문이다. 같다 하는 것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법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한다. 자, 이제 진여라 하는 게 결국 버릴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그래 말과 생각을 다 떠나버린 게 진여다 이게죠. 그게 니언진여 말을 떠난 진여다. 그 화두라 하는 건 말과 생각 이전을 갖다가 화두로가 얘기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두를 참고할 때 화두라 하는 말 이면에는 엄청난 교리적 체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 일반 사람들도 보면은 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수준이 안 맞았어. 서로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제 제가
이 우리 절집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전진도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전진도인. 아주 뭐 가식이 없는 도인이죠. 그래서 한 오래됐나 10년 전인가 행자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전진도인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만 한 행자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전진도인을 봤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서 봤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전진도인입니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시골에 한번 갔더니만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시골에 갔는데 거기서 전진도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시골 사람인데 가식이 하나 없고 너무 깨끗한 사람이. 조금이나 뭐 말 섞는다든지 뭐 거짓말 한다든지 전혀 뭐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천진난만하더라. 그게 전진도인이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닭을 잡거나 소 같은 거 잡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시골 사람은 당연히 잡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전진도인이 아닙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거, 닭 잡고 하는 거는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그런 사람도 대화를 하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당연히 소는 잡아야 되고, 닭 모가지는 비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건 뭐가 없느냐. 그런 사람은 오염되지 않는 무지가 있다. 무지는 무지인데 오염이 하나도 안 된 거라. 그러나 이런 사람은 전진도인이 아니에요. 전진도인은 다 알아요. 가식이 없지만은 소 잡고 돼지 잡고 닭 잡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벌레 죽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게 전진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진여를 안다는 거죠. 그 진여라 하는 걸 바로 여기서 말 뜻입니다. 이걸 아는 거죠. 진여 자체가 말과 생각을 뜻난 자리인데 진여는 세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생각이 없다. 망념이 없다. 망념이 없기 때문에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닭을 잡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망념 있는 사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자, 사례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래요. 개울가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해 먹는 거라. 그래서 한 불짝 안타까워서 그거는 큰 고기는 잡아 먹어도 작은 고기는 불쌍하니까 놔주는 게 어떻습니까? 턱 이러니까 잡아먹는 사람 하는 말이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없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허물이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허물이 없습니까? 한 판단해 보시죠. 누가 좀 이야기하실 분 없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가려내지 못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 망념해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게 됩니다. 선방에도 혹시 천진도인 흉내 내는 분은 없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화장실에 문을 두드리니까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어주는 수자가 있더라고요. 또라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천진도인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 물고기 잡아먹은 것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는데 물고기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된다. 어때요? 어떤 허물이 있습니까? 이걸 못 잡아내면은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사이비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수행자는 사람은 사이비입니다. 하늘 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몸을 때려 부수고 없이 상상력 때려 없어 가지고 뭐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때려 부수 아무것도 몸이 사라져버려 없는 것을 대각이라고 그러고 부처의 지위보다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지. 근데 그걸 좋다가 붕덩 빠져가지고 그거 수행 그거 하고 있는 중도 있어요. 속태도 해요. 비구니 하는 비구니 빠져가지고 옷벗을 벗어가지고는 몸이 또 막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치고. 별은 생쇼를 다 해. 쇼를 하라 그랬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된다.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수행을 못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치를 궁구한다 하는 것은 날카로운 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불교는 어린아이 종교가 아니고 어른의 종교입니다. 아이적 사고방식은 불교를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봐야 모양 색깔만 보잖아요. 그건 어른이 그러면은 그 가치를 부여하죠. 수행자는 그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잡아먹어도 괜찮다 이러는데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행위를 잡아먹는 행위 자체는 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그런 시작으로 얘기하느냐 얘기요. 그럼 이것이 얼만큼 위험한가 하면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 마음이 없이 죽였어 나 죄가 없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재산을 파괴하고도 나 마음 없이 파괴했으니까 나 죄 안 된다는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얘기야. 이 사람은 또 돈에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하고 있어요. 도인이 아니죠. 그 본부가 어딘 줄 아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데 휘말리면 안 된다.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게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면 안 되느냐? 모든 존재는 관계성을 갖고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죽인다는 자체가 연기 이치에 벗어나는 겁니다. 연기라 하는 게 뭐 연기 다름이 공이잖아요. 연기를 안다 하는 것은 망념이 없다는 얘기죠. 공을 안다 하는 것은 망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망념이 있다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냥 마음이 없다 그러면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없는 걸 무념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망념을 없는 걸 무념이라 하는데 망념이 없다는 것이지 진념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이 진여를 얘기할 때 혹한 착각해가지고 그런 비슷한 사람 만나면은 한 방에 날려줄 줄 알아야 돼요. 한 칼에 베어야 됩니다. 진짜 칼로 찌른다는 소리 아니고 반야의 금으로 잘라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 진여를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말과 생각을 떠난 진여라면은 진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 진여에 들어가는 길이 이래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라면 모든 중생들 어떻게 따라가야 진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기죠. 이제 방법론이에요.
자, 모든 법을 말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법이 없고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 이를 수순이라고 하고, 자, 이게 바로 진여의 말과 생각을 떠난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말하더라도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법, 주객이죠. 생각하다는 주관이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생각하더라 생각하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법, 주관 객관이죠. 주객을 벗어나는 것이 수순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주객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정관이라고 이제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덕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덕입은 정관이에요. 바르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역시 두 가지 주객을 떠나. 주객을 떠나는 게 바로 깨쳐 들어가는 방법. 야, 주객을 떠난다는 게 어떻게 주객을 떠나는 것인지 이걸 모르면은 안 되죠. 화두를 참고는 화두가 주객을 떠난 자리니까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주객을 떠나는 참고가 아니면 화두가 타파가 안 되죠. 아무 소용이 없다. 또 하나는 철을 두지 않는다. 주객을 떠나는 것 어떻게 되느냐? 철을 두지 않는 방법이다. 척하는 거는 또 착각하지 말고 또 결혼해가지고 철을 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고척자예요. 인식 대상을 두지 않는다. 이게 잘 알다시피 진연문은 사마타입니다. 사마타 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마타 관은 해심일경에서 말한 뭘 얘기하는 거는 분별이 없는 영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분별이 없다 하는 건 분별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객관적인 거. 아, 이거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영상은 분별하지만 객관화할 수 없는 그 대상은 분별할 수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분별이 없는 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마타. 그리고 이걸 뭐라 견분을 보는 부분, 내가 사물을 보는 부분이죠. 어제 실험해봤죠.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는 시선을 보라 했죠. 그게 사마타하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객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객을 떠나는 것인지 이걸 이제 공부를 해보죠. 이걸 자세히 알아야 돼요. 원효 스님께서 이것을 유식 삼성을 갖고 이 얘기를 합니다. 유식 삼성이라는 게 제 위에 이제 분별성입니다. 이 분별성은 병계 소집이라 그래요. 병계 소집성 이런. 그 다음에 의타성, 타를 의지하는 성품. 이거는 이제 의타기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진실성. 원효 스님 진실성이라 했는데 이거는 뭔가 원성실성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망념을 여의면은 일체 경계가 사라진다 했는데, 자, 어떤 게 망념이고 어떤 게 일체 경계고 어떤 것이 진연지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 진실성이 진여입니다. 의타기성은 잡념법이라 했기 때문에 이걸 망념을 얘기합니다. 분별성은 일체 경계를 얘기합니다. 자, 일체 경계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나? 눈에 보이는 건 다 일체 경계고, 누가 비난하면 화가 일어나는 것도 화도 경계예요. 누가 칭찬하면 기뻐하는 마음도
경계,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체 경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망념을 여의면은 일체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의탁이성은 망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보통 얘기하자면 이거는 상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식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얘기하고 이건 진열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해심일경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원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해심일경 번역 중인데 보다가 알게 돼. 야, 참 이게 이렇구나. 우선 이 의탁이성하고 분별성이라는 이게 무엇인지 우선 이제 말씀드리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교는 굉장히 이성적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 제대로 받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굉장하게 이게 그 일반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자를 내야 돼요.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뜻이자를 씁니다. 왜 깊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 번뇌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번뇌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번뇌를 헤쳐서 찾아내야 돼요. 화두락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은 전생에 정예를 닦은 사람이 아니면은 무지한 사람 깨달을 확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의탁이성이라는 게 뭔가?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게 마음이다. 이러는데,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8개가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그 중에서 의식을 해. 수행 주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그건 의식을 갖고 이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저게 뒤에 숲이 있는데 갑니다. 예, 가면은 숲이 좀 자라고 이러면은 가을이니까 혹시 또 뱀이라든지 뭐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요건 좀 지워버리죠. 풀이죠, 풀죠. 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식을 했습니다. 마음이 풀을 인식을 하니까 인식한 마음에서 뭐가 생기는가? 뭐가 나올 것 같다. 이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뱀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물러섰어요. 자, 여기에서 내 마음이 풀을 인식을 했을 때 뭔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이런 마음에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뱀이 아니고 이거는 뱀은 착각이었고 뭘 받는가 하면은 등나무 줄기를 받은 거예요. 이 등나무 줄기를 봤는데 마음이 풀을 인식을 했는데 이 마음이 다시 등나무 줄기를 보고 뱀으로 착각한 거죠.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자, 요걸 전체를 갖다가 의탁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의탁이성이라고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마음이 풀을 봤다, 인식했다. 마음이 풀을 볼 때 의타죠. 타를 의지하고 있죠. 근데 나온 게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마음이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그죠? 이런 깔려 있는 마음에서, 요 깔려 있는 요 마음에서 등나무 줄기를 봤다. 등나무 줄기 보면 요건 또 의타죠. 타를 의지하고 있죠. 근데 결과 뱀이 나왔다. 요것도 의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은 이 전체가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주관과 객관의 상대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뭔가 나올 것 같다 하는 마음에서 등나무 줄기를 탁 보니까
그만 이 등나무 줄기가 등나무 줄기로 보이지 않고 엉뚱한 뱀이 나왔다. 이거는 실제 하지 않는 거죠. 실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진짜고. 자, 여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억석한 골목길 들어가면은 으슥하고 좀 깜깜하게 느껴지면 뭐가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거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그 귀신으로 오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위 같은 거 보면 솥불로 오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으슥하니까 뭔가 나올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마음하고 그 대상하고 딱 결합하면 엉뚱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나올 것 같다는 마음에다가 등나무하고 서로가 플러스 되니까 뱀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왜 못 보느냐. 등나무는 등나무 줄기대로 탁 보면, 그대로 딱 보면 되는데 왜 뱀이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대상에 내 감정이나 생각을 덧붙이거나 의미 부여하거나 다른 것을 결부시키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내 감정, 생각, 의미, 다른 결부시키는 거 이거 붙이지 않는 훈련이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우리 이렇게 세포 속에 마음에 수많은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정보가 말이죠.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대상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정보하고 대상하고 서로 딱 결합해가 자꾸 엉뚱한 걸 만들어내버려요. 매 순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망념이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있는 그대로 왜 못 보느냐 얘기죠. 있는 그대로 보면 뭐 덧납니까? 그게 안 된다 얘기죠. 자꾸 오해를 산다 얘기죠. 그래서 이걸 타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 일체 경계락하는 것이 결국 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고정되어 보이거나 분리되어 보이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면은 이거는 정말 뱀입니다.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어제 본 찻잔을 오늘 본 찻잔을 딱 변하지 않게 그대로 보인다면 여러분 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보고 있다. 이게. 모든 게 변하는데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래 다 봐도 고정되어 보인다. 이게요. 그리고 물건이 뭐고 다 분리되어 보인다. 이게죠. 이게 찻잔에 책상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래 보이는 건 전부 다 미혹입니다. 그건 문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학적 진실은 뭔가 하면은 이거 전자현명으로 오션 과학이 발달 다 증명이 됩니다. 전자현명이 딱 보면 원자 분자에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고정돼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 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는가 뭐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중에 조아무개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물질과 공이락 하는 것을 주제로 강연하는 걸 보니까 이 과학자 이런 얘기야. 이 우리의 고정되게 보이는 이건 알고 보면 99.9%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어 있으면 손으로 탁 치면 손이 싹 지나가야 되는데 왜 탁탁 걸리느냐 하니까 그 과학자가 교수가 하는 말이 탁자에 뭔가 전자기력이 있고 손에도 전자기력이 있어. 전자기력이 서로 부딪히면서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치 딱딱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하죠. 다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럼 고정된 거는 없는데 왜 보이느냐?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장의 세계가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 마음이 모양과 색깔을 재구성을 시켜서 그것을 투영시키고 투영된 객관화되어 있는 마음, 물질화되어 있는 마음을 다시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 고정되게 보인다 이게죠. 이거 다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선 차고 나갑니까? 여기 시선에 안 차고 나가는 거 왜 안 차고 나갈까? 언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종이다. 예, 하얀색이기 때문에 여기 차고 나가지는 뭐. 근데 마음은 물질이 안 걸려요. 여기 보면 이게 그냥 시선을 차고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분리시키는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 고정시키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턱 차고 나가면 안 차고 나가는 거. 그렇죠. 어떻게 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소. 없죠. 그러니까 멀었죠. 얘기하자면. 시선이 탁 차고 나갈 때, 비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심일경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한 게 뭔가 하면은 이 의타기성에서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하나는 인연이고요. 하나는 무상이에요. 역시 이 의타기가 망념이지만은 왜 망념인가 하면은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뭔가 나올 것 같다는 거 등나무가 플러스 되는 뱀이 나와버렸잖아요. 그 의타기성이 망념이죠. 물들어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통해가 모든 원인과 조건에서 생성소멸을 하니까 시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하는구나. 이거는 변하죠. 변화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체 경계를 보라. 그게 뭔가 막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는 것을 보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의타기에 소속되는 망념이 몇 가지 되는가? 94가지 망념이 있어요. 진여에는 6개가 있고